자, 이런 상황에요. 토요일인 오늘도요. 한파가는 매섭지만 이 전국 각지에서 탄핵 찬반 집회 지금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동대구역에서 2시부터 열리고 있는 이 탄핵 반대 집회 역대급 규모가 될 것이라는 이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탄핵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는 일타 강사 전환기 씨도 연단에 섰다고 합니다. 전환기 씨 앞서서 이 대구 집회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목소리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윤석열을 석방하라! 저 혼자서 외롭게 강연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전국 방방 곳곳에서 무려 100만 명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단지 우리 1030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내뿌리고. 대구에서는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말씀하실 계획이세요? 헌법재판소 관들이 지금도 아직 눈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 강력하게 메시지 제시했죠. 해야죠. 국민들이 다 같이 헌법재판소를 바라보고 있는데 너희들 똑바로 해라. 자, 저기는 이제 부산에서 지금 장면은 저게 대구입니까? 아, 저 장면이 대구입니다. 대구에도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장에 이제 2시부터 이었다는 그 대구의 집회 모습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그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전환기 씨도 저기 참석을 했다는 얘기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 있는 상황 같은데 저거를 어떤 식으로 호 대변인부터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저는 최근에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지식인들,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시는 분들께서 목소리를 이제 많이 내고 계십니다. 뭐에 대한 것이냐면요. 윤 대통령의 표현으로 하면은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이란 말 처음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냐라고 하는 그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많은 그 국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상식과 정의와 공정이라는 그런 관점에서요. 그런 분들이 저는 모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반국가 세력은 뭐냐? 이유를 알 수 없는 친북, 그리고 친중, 그리고 그것이 시장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까지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동의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상황과 현실 인식 속에서 저렇게 나오시는 것이고요. 그 전환기 씨는 그런 것을 대표하는 아이콘 같은 사람이죠. 저분 한마디에 저 다 모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민심의 흐름, 우리나라 국민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런데 이제 역사와 시대 인식을 하고 거기에 공감하는 젊은이들이 합세하면서 저런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민주당 이른바 진보에서 이 상황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비난만 하시거나 아니면 외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판단하시는가를 돌아보고 자신들의 그 노선과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작 전부터 먼저 전국 각지에서 인파가 쇄도를 했고요. 거리 행진에 이어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여당 소속 지역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동대구역뿐 아니라 이제 서울과 부산을 포함해서 전국 곳곳에서 저 탄핵 반대 집회가 이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 15일에는 이제 광주도 간다고 전환기 씨는 광주도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강성필 대변인께 이야기 드리고 또 기회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그 전환기 씨가 강연을 한다는 말 자체가 좀 불편해요. 왜요? 본인이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행정의 절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누구를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뭐 호소라고 하면 제가 그나마 이해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를 보면 팩트가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뭐 전자개표도 없는데 전자개표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는데 또 뭐 검찰 특활비 같은 경우도 검찰 특활비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현금으로 쓰면 안 되고 정기적으로 쓰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이분 다 알면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고 또 예산도 삭감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도 좀 드러난 거지만 대통령이 예산을 야당이 삭감했기 때문에 이거 비상계엄했다라고 하지만 경제수석하고는 예산 삭감에 대해서 뭐 협의조차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경제수석하고 얘기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허점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분께서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건 좋지만 마치 본인이 일반인들은 많이 모르고 있는 비밀을 본인만 안다는 식으로 계몽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그 전환기 씨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할 수는 있고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는 건
부산에 이어서 대구에서도 반대 집회에 저 많은 사는 사람들이 모였다. 지금 눈으로 보셨잖아요. 저렇게 모이는 것은 민주당 쪽에서 입장에 봤을 땐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상계엄이라는 진짜 2024년에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건 당연히 민주당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부추기는 듯한 말을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도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반쪽 내서는 되겠습니까? 거리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조국 집회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국 집회 때 저 인원보다 덜 모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법부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집회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나라를 두 쪽 내고 국민들을 두 쪽 내는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이거를 부추기는 뭐 이재명 대표도 뭐 집회에 동료를 했다 그러는데 저 그런 거 반대합니다. 왜? 지도자들은요, 국민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라고 하고 이런 거를 차분하게 제도에 따라서 해결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게 할 테니까 나오지 마세요. 하는 게 맞는 거지. 저렇게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자꾸 선동하고 나오라고 그러고 저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상식적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였다고요? 그러면 비상계엄이 잘 됐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위법성과 위헌성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 입장을 저는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집회 나오라고 누가 선동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런 계엄이 잘 됐다는 얘기냐,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다 층위별로 다르게 평가하십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 다르고요. 그것이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헌이냐에 대한 평가 또 다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폭주에 대해서도 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집권할 가능성, 거기에 대한 평가 다 다릅니다. 그런 다양한 층위의 분들이 합리와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에는 그 대의에는 다 동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많은 인파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조국 집회 때는 왜 잠시만 그 여기 한 얘기를 드려드리고 다 근데 드릴게요. 사실은 저 집회 나오시는 분들 상당수는요, 좀 민주당 등 일부 분들이 극우 분들이다라는 주장을 꽤 해왔어요. 그럼 여기에 예를 들면 지금 전한길 씨의 저런 주장에 대해서 동조해서 어떤 의사표현 하시는 분들은 극우의 일부다. 그러니까 내가 극우가 아니고 이게 극우의 일부 현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본인 항변적 집회 참여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우라는 표현으로 가둬두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고, 또 하나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것이 위법한지 여부는 이제 법률가들이 제도를 통해서 평가할 부분이에요. 그러나 비상계엄이 선포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배경적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을 갖고 있는 분들 저렇게 많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동시에 봐야 될 부분이지, 비상계엄이 위법했기 때문에 그럼 저기 나온 것은 저거 옹호하는 거냐,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저는 이건 사실은 이제 단선적인 평가 아닌가라는 좀. 그래서 제가 계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반성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은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렇게 김상일 평론가께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완전히 처음부터 완전히 둘로 크게 갈려져 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대부분 다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전국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저 집회가 이제 나중에 한 2달인가요? 그 후에 이제 저런 모습이 보여지고, 저렇게 이제 부산에서 모이고 또 이제 대구에서 모이고, 이제 또 광주도 15일 날 간다는 거 아니에요? 광주에서 또 저런 모임이 있다. 저 모임이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저렇게 크게 나왔다는 것은 저것도 어느 정도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도,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서는 2030의 젊은 세대들이 지금 대구에 많이 모였다는 소식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걸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이후에 이게 불법이냐 아니면은 합법이냐 이런 거를 중심으로,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걸 중심으로, 그리고 죄의 정도는 얼마가 되느냐 이런 걸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민주당이 상황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뭐 체포를 하라는 둥, 뭐 영장을 하라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좀 모든 것의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행위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벌써 민주당이 이게 집권을 한 거야? 집권을 했을 때 그러면은 문제는 없을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한 반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차분하게 사법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게 하고, 정치적인 영역에서 정치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짧게 윤기찬 변호사하고 강성필 대변인 기회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옳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그 정치 상황 자체를 국민적 이해관계의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네. 뭔가 본인 위주로 이제 올가매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민주당이 이제 너무 지나간 부분이 있죠.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 잣대로 사법부에 압박을 하고 또 뭐 경찰에 압박을 하고 공수처에 압박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아 그것은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현 비상기업 사태에 대해서 비상기업 선포는 대통령이 했지만 그런 선포 대상 그 정치 환경 조성은 정치권이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권이 그런 환경 조성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자유롭지 못한 민주당이 이렇게 목소리 내는 게 맞냐라는 취지의 아마 항변적 집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항변적 집회라고 얘기해서 극우는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다. 30초만 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지지층을 막 결집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게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뒤에서 앞에서는 아니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옹호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예. 거기에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하고 계엄이 계몽령이라고 잘못 호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